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성들의 행복한 성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닥터왕 성의학 연구소의 닥터왕입니다. 인간의 성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참으로 오묘하며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속성 성기 흥분장애 즉 PGAD도 아직까지 현대의학의 완전한 조명을 받지 못한 그런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지속성 성기 흥분장애에 관련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질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속성 성기 흥분장애를 나타내는 용어의 이름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으로 이제 세 번째 개명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PGAD 즉 Persistent Genital Arousal Disorder, 즉 PGAD이라는 용어에서 지금은 PGAD-GPD, Persistent Genital Arousal Disorder, Genitopelvic Dysesthesia, 우리말로 하면 지속성 성기 흥분장애 및 성기골반 이상 감각증이라는 아주 긴 이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개명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질환의 증상이 단순히 과거에는 성기의 흥분 증상이 주된 증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성기의 흥분 증상뿐만 아니라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움찔거리는 느낌, 가려운 느낌, 그리고 콕콕 쑤시는 느낌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성기나 골반이나 또는 외연부의 이상 감각증도 바로 이 질환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PGAD-GPD, 지속성 성기 흥분장애, 성기골반 이상 감각증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PGAD-GPD는 기존의 PGAD가 갖는 증상의 스펙트럼보다 훨씬 더 다양한 증상의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이 PGAD-GPD를 진단하는 진단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며 원치 않는 시기에 갑자기 나타나는 괴로운 느낌의 성기 흥분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의 PGAD는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를 진단 기준으로 정했었는데 이 6개월까지 기다리다 보면 너무 환자가 괴롭겠죠. 아마 그래서 3개월로 이 진단의 시기를, 진단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기를 3개월로 단축한 듯 보입니다. 두 번째 진단의 기준을 살펴보면 이런 성기의 흥분 증상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기 골반 쪽에 이상 감각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얼얼한 느낌이라든지 맥박 뛰는 느낌이라든지 간질거리는 느낌이라든지 또는 통증 등의 이상 감각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이러한 성기의 흥분 증상이나 자극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위는 바로 음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액뿐만 아니라 음액 이외의 다른 골반이나 성기의 영역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구라든지 솜순이라든지 회음부라든지 전정부라든지 요도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직장, 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PGAD의 느낌을 오르가즘 직전의 느낌, feelings of on the verge of orgasm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르가즘 직전의 느낌뿐만 아니라 조절되지 않는 오르가즘 그리고 반복되는 멀티플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성기의 흥분 증상이나 이상 감각증이 성적인 생각이나 성욕구나 성적인 판타지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진단의 부가 요소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러한 자극들이나 이상 감각들이 성행동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해소되거나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또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가 요소로서는
변형된 오르가즘의 질, 즉 퀄리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때 나타나는 오르가즘의 강도나 빈도나 또는 시간이나 또는 쾌감이 변형되거나 손상되거나 또는 혐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부가 요소를 살펴보면 이러한 성기의 흥분 증상이나 이상 감각증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쪼그려 앉는다든지 자동차를 탄다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또는 신경과민일 때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부가 증상으로서는 이러한 이상 감각과 성기의 흥분 증상과 더불어서 절망감이라든지 감정적 불안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파멸적인 생각, 캐타스트로픽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부가 요소로서는 이러한 자극 증상과 흥분이 나타날 때 성기의 흥분 징후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활액이 분비된다든지 소음순이나 음액이 충혈된다든지 하는 증상들을 말합니다. 이상과 같은 진단 기준과 또 부가 요소들이 새롭게 추가된 PGPD의 진단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질환, 즉 PGPD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 0.6%에서 무려 3% 가까이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상당히 흔한 질환이죠.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어떤 캔서라든지 이런 악성 종양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빈도로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환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의사도 별로 없고 또 환자 자신도 뭔가 성기의 이상 감각이나 흥분 증상으로 나타나니까 이 질환에 대해서 함부로 밖에 얘기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즉 수면 아래에 숨어 있는 환자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fMRI 사진으로서 PGPD를 가진 환자의 뇌 사진과 정상적인 환자가 클리토리스를 자극한다고 상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뇌의 반응을 서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좌측의 그림은 PGPD를 가진 환자의 뇌 영역인데요. 그림에서 보는 밝게 표시가 된 부분이 있죠. 붉은 적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약하게 흥분이 일어나는 영역이고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영역은 중간 정도의 성기 자극, 흥분 증상을 나타내는 영역이고 아주 밝게 빛나는 영역은 강렬한 흥분과 자극이 일어나는 영역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중심방 소역과 시상 그리고 S2라고 표시된 2차 대뇌피지라고 표시된 영역에서의 자극의 정도를 fMRI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PGPD의 경우 성기 영역의 감각을 담당하는 중심방 소역에 비해서 아주 강렬한 측의 음액 자극을 상상한 여성의 자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렬한 자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fMRI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자위나 혼자서 흥분할 때의 자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센 성기 영역에서의 자극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질환이든지 그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PGPD의 치료가 어려운 것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수없이 많은 원인에 의해서 이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수단, 한 가지 약물로서 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 줄 때 비로소 이 질환을 우리의 몸에서 몰아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대의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PGPD의 특성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혹세무민하는 선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역용해서 별 효과도 없는 고액의 치료를 권장하다든지 그런 약물이라든지 제품을 권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절대 이런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 PGPD는 현대 성의학의 가장 첨단 영역에 속하는 질환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과학적인 수단으로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니죠. 그러면 이 PGPD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PGPD는 크게 5개의 영역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제1영역은 말초 장기입니다. 말초의 성기, 즉
음액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요도라든지 전정부라든지 이러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외음부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통증이나 자극이 PGPD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2 영역은 골반과 회음부를 말합니다. 이 대표적인 질환이 회음부신경통이라는 질환이죠. 제3 영역은 코다 이콰이나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마미총이라고 하는 척수가 내려와서 말의 꼬리처럼 신경가지가 나눠지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신경자극이 PGPD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4 영역은 척수이죠. 척수를 지나가는 여러 가지 신경가지를 누르는 어떤 질환이라든지 그런 어떤 통증, 척수에서 발생하는 통증 질환이 바로 PGPD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5 영역은 바로 우리의 뇌, 브레인입니다. 브레인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라든지 또는 여기 브레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PGPD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5가지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질환들을 찾아내고 그 질환들이 PGPD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할 때 비로소 이 질환을 정복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안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어떤 카타스트로픽한 생각들, 파멸적인 생각들, 과잉 경계,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이 이 PGPD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또는 PGPD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동반자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도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은 성의학이 많이 발달했고 이 질환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2001년으로부터 무려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수많은 임상 경험과 과학적인 연구와 데이터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수많은 치료법과 또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와 또 이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들도 많이 개발되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도 있고 또 지금도 치료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지속성 성경문장애, 성기골반 이상 감각증 이 질환을 치료한다고 하니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이나 인류병원에서도 잘 치료하지 못하는 질환을 부산의 한 지방에 있는 일개 개인 의원에서 치료를 한다고 하니 잘 믿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이 사기치는 게 아닌가 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행스럽게도 국내에서 아무도 이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이 질환의 이름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던 시기인 2014년경 마침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이 질환을 다루는 시기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2014년, 2016년 무렵이 이 PGPD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성과들이 막 처음으로 소개되기 시작하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운이 좋게도 저는 그 시기에 미국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막연히 다른 의료진들이 이 질환은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낫지 않는 병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하는 말만 믿고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현대 성의학이 이루어내는 그 성과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반드시 좋은 치료 결과로서 돌아갈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질환을 치료하려는 의지가 있고 또 편견 없는 눈으로 이 현대 성의학의 결정체인 PGPD를 다루는 과학적인 정보나 치료법에 의해서 이 질환을 다루는 의사와 의료진을 찾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행복한 성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닥터왕 성의학 연구소의 닥터왕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